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연이어 쏟아진 폭우에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수도권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10일 김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더니 흙탕물이 계곡물처럼 내려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자 흙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CCTV 화면에 잡힌 김포 월곶면 산사태 모습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흘러내려온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흙탕물과 건물 잔해들이 뒤섞이면서 공장 앞마당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10일 새벽 3시 20분쯤. 근무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마스크 제조 공장 2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조짐은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조 증상이 보여서 시나 소방서나 경찰이나 다 통보를 했었고요. 다 왔다 갔고 사진 찍어 가고. 근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인명피해 안 났으니까 오늘 8시부터 근무인데 만약에 8시부터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명피해 아마 컸을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 측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비가 멈추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끝나지 않은 장마도 걱정입니다. 언제라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번 사고 당시 대피했던 인근 사찰 관계자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한 새벽쯤 3시쯤에서부터 막 진동이 오고 땅이 꺼지는 듯한 막 지진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여기 저런 산사태가 난 거거든요. 보면은 물이 사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찰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14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피해 전에 막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계속된 폭우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면 바로 밑에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A등급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흙은 물을 잔뜩 머금어 질퍽해졌고 나무는 뿌리째 드러나 있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집 주변에 돌담을 쌓아뒀지만 돌담 위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비 소식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흙 몇 번 담아놓고 그러고 지금 가고 문자는 지금 몇 번씩 오는데. 현재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은 모두 1,900여 곳. 각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 가운데 안전조치가 완료된 곳, 그러니까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뿐입니다. 위험 지역 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방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에서 조달하는데 사방사업 관련 산림청 예산이 지난 2015년 1,700억여 원이었다가 이후 조금씩 줄면서 올해는 500억여 원까지 감축됐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게 예방사업이라 피해가 나지 않아도 계속 해오고 있어야 됐던 부분인데 예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산림이 망가졌고 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산지에 산사태 위기 경보로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길어진 장맛비에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에서는 수년째 비만 오면 오수가 아파트 단지 내로 역류하고 있어 큰 걱정인데요. 민원25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물에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하수가 역류해 물이 잔뜩 불어났습니다.
이달 초부터 내린 폭우에 비 피해를 입은 부천 옥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피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비만 오면 반복이 돼요. 오수가 역류가 자꾸 비만 오면 발생이 되니까 한 번은 겪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자연재해 정도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 옥길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이 아파트는 비만 오면 하수관 배수 문제로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범박동과 옥길동 일대에서 모이는 지하 물길이 비좁은 탓입니다. 최근 연이어 큰 비가 내리며 아파트를 지나는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지나는 길목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폐수 역류 때 발생하는 악취도 큰 문제. 주민들이 매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해결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일어났던 사전 피해는 반드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단지 내 편의시설에는 주민들이 나서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 등으로 임시방편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입주 이후 3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는 LH와 협의해 뒤늦게 하수관로 추가 설비에 나섰지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이마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추가 언론 매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까지는 됐고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돼서 본공사를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왜 그 사업이 자꾸 지체가 되냐, 아니면 추가 역류가 돼서 발생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지금 해결 방안이라든지 시설물 이행을 독촉하는 상황밖에 없어서. 매년 장마철 이미 수차례 피해가 반복됐지만 당분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에 기약은 없어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곧 주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금단의 땅이었던 부평 미군기지. 8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이제 곧 열립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화 작업이 한창인 부평 미군기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남측 야구장 부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개방 면적은 약 4만 2천 제곱미터. 지난해 반환받은 부지 면적의 5분의 1, 부평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10월 개방을 위해 경계 펜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와 국방부는 길이 800m, 높이 2.4m의 펜스를 개방 부지 경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분 개방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군 반환 구역하고 미반환 구역 간의 그 구분을 하는 펜스 설치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 펜스 설치는 저 자재가 일부 미국산이 이제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산 자재를 반입을 해서 이제 설치를 8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9월 달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산 자재를 해서 9월 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시설이 좋은 데가 없잖아. 이 지역이 가깝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생기면 좋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도 지금 딱 문 닫아버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게 좋죠. 인천시는 미군기지 내 건축물 조사와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면 나머지 부지도 단계별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80년간 굳게 닫혔던 부평 미군기지. 그곳이 이제 곧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K리그2 시민구단 부천FC가 시즌 후반기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기 성적이 좋았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부천FC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굵은 장대비 속 부천FC의 훈련이 이어집니다.
부천FC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리그 최상위까지 오르는 등 일부 리그 진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송선우 감독은 전반기 기세를 몰아 남은 경기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선수들의 그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골 결정력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데 문전 앞에서 세밀함을 좀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려갖고 좀 승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부천은 승점 20점으로 현재 리그 5위. 하지만 상위권 팀과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부천FC의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분위기는 좋습니다. 반 정도의 승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4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으로서 지역 축구 팬들에게도 각오를 밝힙니다. 준비했던 것을 다 완벽하게는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5월, 6월 달처럼 아마 좀 연승으로 해갖고 좀 상위 그룹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닌 개성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반듯해야 할 책상이 구부러져 있고 교실 바닥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리 놓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의 교실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좁은 책상이 아닌 저희가 저희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니 이제 그리고 혼자 앉는 게 아닌 여럿이서 앉으니까 서로 이제 생각 같은 것도 논의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교실의 이름은 미래교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예산 169억 원을 들여 미래교실 조성 등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딱딱한 공간이 아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용자 중심의 그러한 학교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리모델링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좀 더 나은 공간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까지 학교 48곳에 미래교실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학교 21곳에 대해서도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과정으로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 공간 혁신 사업은 지속이 될 거고요. 또 그린스쿨 사업과 병행해서 신설학교나 또는 원도심에 있는 균형 발전교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모 반듯한 이미지의 학교 공간이 개성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김포만의 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전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데요. 김포 문화도시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계를 허물다 문화행동도시 김포. 김포시가 지역에 그린 문화도시 비전입니다. 큰 정체성 없이 흩어져 있던 지역 문화 사이 경계를 허물겠다는 의지인데 김포시는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문화도시 김포는 세계가 주목하는 단절과 경계를 넘어선 평화 문화의 현장에 서 있을 것이고요. 시민의 주체성과 청년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젊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개 분야 문화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짰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오는 11월 예비도시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부 지정을 받기 위해 김포시는 구상한 사업을 세분화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민대표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생활, 평화, 교류,
창의 요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기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하는 그런 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지역 문화시설의 시민 수용 능력은 전국 지자체 250곳 가운데 195위 수준. 열악한 문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겠다는 김포시의 도전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양구가 올해 계양산 국악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계양산 국악제는 다음 달 12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요. 계양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선은 비대면 영상 심사로, 최종 결선 심사는 12일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포 골드라인 모든 역사에 자동 발열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김포 지역업체가 개발한 자동 발열 측정기는 탑승자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해 알람을 울리는 기기입니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 6월 골드라인 4호역에서 측정기 시범 운영을 해오다 모든 역으로 측정기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모임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A씨에 대한 산재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저온 물류센터에서 400여 명이 동시간대 작업을 했다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모두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20여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비접촉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이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수검자를 특수 장갑을 이용해 검사할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요. 의료진들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안전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공간도 조성했는데요. 박영애 부평구 보건소장은 새롭게 조성된 선별진료소는 독립된 공간이라 확진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로가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던 김포 장기동 지역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크린넷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임시 복구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이달 21일까지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크린넷 시설을 임시 가동한 이후 문제가 된 곡선 구간을 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손 관로는 오는 11월 당초 계획된 시설 보완 공사와 함께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시설 파손으로 장기동 18,000세대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0일 백자청화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78호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성곤은 1722년 9월 29일부터 29개월간 225대 인천부사로 재직했는데요. 묘지에는 제목과 이름, 이성곤의 성품과 성장 과정, 역임한 관직 등이 단정한 해서체로 적혀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 2003년 공모를 통해 백자청화 묘지 6점으로 이루어진 이성곤 묘지를 구입했는데요. 시는 인천부사 묘지로서 역사적, 미술사적인 가치가 높다며 이번 이성곤 묘지의 유형문화재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